음,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결국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노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혐의의 좀 중대성,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알려진 인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다 참고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안희정 전 지사 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전 지사 측에서도, 그러니까 안 전 지사도 지난번에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그냥 나를 구속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검찰 측에서 뭐 기초조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당장 뭐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고, 그런데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이런 설명을 또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나를 구속시켜달라는 어떤 요구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어제 이어서 채널A 정치부 김철웅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 김철웅 기자가 지금 어제도 저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고 밑에서 지금 열심히 저 부분과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배경이 어떻든가요? 구속영장 청구? 예. 뭐 구속영장 청구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뭐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노은지 기자가 말했듯이 이 안전 지사 측에서 이미 먼저 구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허. 약 이틀 뒤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안전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제 조만간 하정대 부국장 안전지사 같은 경우 영장심사 받아야 되고요. 구속 여부가 좀 판가름이 날 텐데 글쎄요. 지금 구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정대 부국장? 예. 일단 이제 그 안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제 피해자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강압에 의해서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안전지사 같은 경우는 아니다. 합의에 의한 거다, 이거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주장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면은 일반적으로 법관이 예.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도주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컨테이너, 수도권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계속 기자들이 찾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사실은 오히려 교도소보다도 더 교도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사로서는 이때는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법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사안으로는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딱 속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지사 쪽에서도 뭔가 이 법정 전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 옆에 있는 김철웅 기자가 안전지사 쪽을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취재를 좀 했는데요. 안전지사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두 명의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의 여성과 안전지사가 직접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 자료로 뭐 제출하는 방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진이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지사 측에 유리한 사진이 되려면 이 사진이 단 둘이 찍어서 이게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데 이게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취재 결과 단 둘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여럿이서 함께 다른 사람들도 섞여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 사진을 제출했을 때 강압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효력이 있을지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지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있는 그런 사진이면 그게 과연 증거로서의 이제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없는 것보다 낫겠죠. 예전보다는 상황은 조금은 나아질 건데 그렇다고 이걸로 무죄가 입증이 될까?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 사진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사진 찍었으니까 우리는 다정해. 그러니까 우리는 연인이고 연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강압은 없었어. 이걸로 뒷받침하기 좀 약하죠. 그러니까 사진을 아마 제시하려면 아마 단둘이 찍은 사진 또는 뭐 단둘이 주고받은 뭐 좀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강간죄라고 하면은 폭행, 협박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다음에 다정히 같이 뭐 찍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있더라도 다정하게 찍은 그런 장면이 있다면은 이게 강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성폭행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겠지만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의해서 위력 또는 위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을 행사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진이 보통의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달리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그리고 안 전 지사의 새로운 그 법정 전략까지 저희가 그 속내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 문화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인물 누구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뭐 미투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다름 아닌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입니다. 이윤택 씨. 지금 17명 정도 지금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윤택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이윤택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영장 실질 심사에 오늘 참석하는 이윤택 씨 모습 봤고요.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인데 저는 이윤택 씨가 오늘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 이 얘기가 사실 귀에 딱 걸리던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이 얘기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는 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죄를 달게 받겠다. 손해배상, 뭔가 이게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뭔가 그런 말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걸리던데요? 그러니까 마치 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좀 들리는데 실제로 약간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건 뭔가 그 성폭행, 성추행 피해건과 좀 별개로 피해자들의 공동 변호인단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민사 소송 같은 것들도 준비는 좀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지금은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차후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연 지원비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받았던 공연 지원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까지 있어서 실제로 지금 말한 것 별도로 뭔가 민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며칠 안 됐죠. 18일 날 경찰 출석할 때와 오늘 이제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할 때 그 이윤택 씨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분할로 해서 비교해서 보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하정대 보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윤택 씨가 과연 뭔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잘 저런 뭐 어떤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말의 단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나타난다. 이런 걸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보면은 뭐 당당함이 아니라 이거는 후한무치거든요. 예. 그리고 1999년부터 17명한테 무려 62차례의 성희롱, 성추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도 엄청 상습적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 허허. 예. 예. 심지어 2005년도에는 성폭행 사건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2013년 이전에 있는 사건들은 그런 것들을 침고죄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어떤 사항을 당했을 때 1년 안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영장을 치더라도 이 안에 범죄 사실 혐의에 넣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 사실 안에 넣은 거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2010년 4월 이후에만 무려 8명한테 24차례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까지 쭉 평생 동안 해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었고 지금도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뒤늦게라도 뉘우치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는 분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윤택 씨, 그러니까 이윤택 씨가 경찰 조사를 그동안 받아왔잖아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윤택 씨가 이렇게 그 수사관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윤택이 늘 단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수사 과정에서도 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여기를 나가면 아무 데서도 연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윤택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사 과정에서 이윤택 씨가 수사관들한테 나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발언이 알려진 데 이어서 또 하나. 이윤택 씨가 최근에 피해자들한테 뭐 고소를 취하해라, 뭐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뭐 또 그런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김 기자. 예. 네, 일단 지금까지는 피해자들 주장입니다. 이윤택 씨가 피해자들의 동료나 선배에게 접촉을 해서 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윤택 씨가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나가야
힘들 들어봤어요. 피해자들 회유했다는 얘기도 있으시던데. 제가 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는 혼자 있습니다. 네, 이윤택 씨는 지금 저렇게 얘기했으나 이렇게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윤택 피해자 변호인단에서는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거 2차 피해 아니겠습니까? 저 말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자, 근데 이윤택 씨는 또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아이고, 무슨 말씀들 하십니까? 회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글쎄요, 하정대 부국장, 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회유하고 협박했다. 이건 굉장히 또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의 성폭행에 대한 그런 성추행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이것도 이제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크지만은 두 번째 그거를 다시 고소한 다음에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피해자는 또 한 번 기억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피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엔 또 가해자가 다시 또 회유를 해옵니다. 예. 심지어 협박을 해오고 나가서는 심할 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해야 합니다. 어허. 이런 것들이 사실은 2차 피해에 해당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처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예. 앞으로 이런 2차, 3차 피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택 씨 연극 연출과 이윤택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그리고 뭐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인데 저는 이윤택 씨가 오늘 저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 이 얘기가 사실 귀에 딱 걸리던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이 얘기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는 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죄를 달게 받겠다. 손해배상, 뭔가 이게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뭔가 그런 말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걸리던데요? 그러니까 마치 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좀 들리는데 실제로 약간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건 뭔가 그 성폭행, 성추행 피해건과 좀 별개로 피해자들의 공동 변호인단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민사 소송 같은 것들도 준비는 좀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지금은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차후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연 지원비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받았던 공연 지원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까지 있어서 실제로 지금 말한 것 별도로 뭔가 민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며칠 안 됐죠. 18일 날 경찰 출석할 때와 오늘 이제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할 때 그 이윤택 씨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분할로 해서 비교해서 보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하정대 보고자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윤택 씨가 과연 뭔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잘 저런 뭐 어떤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말의 단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나타난다. 이런 걸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보면은 뭐 당당함이 아니라 이거는 후한무치거든요. 예. 그리고 1999년부터 17명한테 무려 62차례의 성희롱, 성추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도 엄청 상습적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 허허. 예. 예. 심지어 2005년도에는 성폭행 사건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2013년 이전에 있는 사건들은 그런 것들을 친구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결국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노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혐의의 좀 중대성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알려진 인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다 참고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안희정 전 지사 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전 지사 측에서도 그러니까 안 전 지사도 지난번에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그냥 나를 구속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검찰 측에서 뭐 기초조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당장 뭐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고 그런데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이런 설명을 또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나를 구속시켜달라는 어떤 요구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어제 이어서 채널A 정치부 김철웅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 김철웅 기자가 지금 어제도 저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고 밑에서 지금 열심히 저 부분과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배경이 어떻든가요? 구속영장 청구? 예. 뭐 구속영장 청구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뭐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노은지 기자가 말했듯이
이 안전지사 측에서 이미 먼저 구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약 이틀 뒤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안전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제 조만간 하정대 부국장 안전지사 같은 경우 영장심사 받아야 되고요. 구속 여부가 좀 판가름이 날 텐데 글쎄요. 지금 구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정대 부국장? 예. 일단 이제 그 안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제 피해자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강압에 의해서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면 그게 과연 증거로서의 이제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없는 것보다 낫겠죠. 예전보다는 상황은 조금은 나아질 건데 그렇다고 이걸로 무죄가 입증이 될까?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 사진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사진 찍었으니까 우리는 다정해. 그러니까 우리는 연인이고 연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강압을 없었어. 이걸로 뒷받침하기 좀 약하죠. 그러니까 사진을 아마 제시하려면 아마 단둘이 찍은 사진 또는 뭐 단둘이 주고받은 뭐 좀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강간죄라고 하면은 폭행, 협박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다음에 다정히 같이 뭐 찍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있더라도 다정하게 찍은 그런 장면이 있다면은 아 이게 강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성폭행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의해서 위력 또는 위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진이 보통의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달리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그리고 안전지사의 새로운 그 법정 전략까지 저희가 그 속내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 문화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인물 누구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뭐 미투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다름 아닌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입니다. 이윤택 씨. 지금 17명 정도 지금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윤택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이윤택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영장실질심사에 오늘 참석하는 이윤택 씨 모습 봤고요.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어떤 사항을 당했을 때 1년 안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영장을 치더라도 이 안에 범죄 사실 혐의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 안에 넣은 거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2010년 4월 이후에만 무려 8명한테 24차례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까지 쭉 평생 동안 해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었고 지금도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뒤늦게라도 뉘우치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윤택 씨, 이윤택 씨가 경찰 조사를 그동안 받아왔잖아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윤택 씨가 이렇게 그 수사관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윤택이 늘 단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수사 과정에서도 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여기를 나가면 아무 데서도 연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윤택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사 과정에서 이윤택 씨가 수사관들한테 나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발언이 알려진 데 이어서 또 하나. 이윤택 씨가 최근에 피해자들한테 뭐 고소를 취하해라, 뭐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뭐 또 그런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김 기자. 네, 일단 지금까지는 피해자들 주장입니다. 이윤택 씨가 피해자들의 동료나 선배 이렇게 접촉을 해서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윤택 씨가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실대로 밝히게. 피해자들 회유했다는 얘기도 있으시던데. 제가 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안전지사 같은 경우는 아니다. 합의에 의한 거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주장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면은 일반적으로
법관이 예.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도주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계속 기자들이 찾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사실은 오히려 교도소보다도 더 교도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사로서는 이때는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법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일반적인 그런 사안으로는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딱 속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지사 쪽에서도 뭔가 이 법정 전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 옆에 있는 김철웅 기자가 안전지사 쪽을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취재를 좀 했는데요. 안전지사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2명의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명의 여성과 안전지사가 직접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진이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지사 측에 유리한 사진이 되려면 이 사진이 단 둘이 찍어서 이게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데 이게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텐데 네. 이게 취재 결과 단 둘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여럿이서 함께 다른 사람들도 예. 섞여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허허. 네, 이 때문에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 사진을 제출했을 때 강압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효력이 있을지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지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있는 그런 사진